안에 그 온실 상태가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선은 이제 상대 습도. 예. 근데 이제 상대 습도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지표로 삼는 게 절대 습도이기 때문에 예. 절대 습도 그 수분 부족 그 절대 습도를 이제 갈색선으로 나타내서 이걸 보고 상대 습도도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노란 선이 이제 온도선이고요. 예, 이 온도선인데 지금 20도에서 21도를 계속 왔다 갔다 지금 21도에 맞춰져 있죠. 이게 21도에 맞춰져 있는 이유는 지금 습도가 좀 높은 상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온실이 습도가 원래는 20도에 맞춰놨는데 습도가 높으면 온도를 좀 높여서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거인 거고요. 보통 이렇게 그 온도선이 낮에는 이만큼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보통은 그 일반적인 작기에는 한 18도 선까지 떨어뜨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다다음 주면 작기를 끝내기 때문에 있는 과일들을 최대한 그 익히는데 중점 맞추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때 이거 개발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온실 하나 하기 위해서 운영하려면 한 6,500개 정도의 숫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개수를 세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물을 흘려가지고 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사용하면 이제 온실 안에 대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냉방하고 그렇게 온도 떨어뜨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냉방으로는 거기에 그 컨덴세이션 저희 응결을 만들어서 제습을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거가 역할이 좀 더 많이 그 작용할 건지는 그때그때 전략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갈지 이제 그 정책을 정하고 뭐 이러죠. 이제 습도 조절에 굉장히 그 중요한 거가 이제 습이 어느 정도 낮게 그 유지가 돼야 그래야 식물이 이제 증산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식물은 이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이제 그 잎에서 이제 증산을 하는 게 거의 70에서 90% 정도 이제 증산을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 치면 피의 흐름과 비슷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원활하게 이제 흐름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물이 먹는 물의 90%는 식물 잎으로 증산되는 거에 따라서 뿌리에서 빨대처럼 빨아 올려 오는 게 90%고 뿌리가 즉 자기가 능동적으로 흡수해서 밀어 올리는 건 한 1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증산이 잘 돼야 흐름이 되게 좋을 거잖아요. 그렇게 되려면 공기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낮게.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끔은 의도적으로 높일 때가 있어요. 여기서는 노란색이 온도, 녹색이 상대 습도, 밑에 같이 절대 습도. 근데 이제 일단 상대 습도 보면 이게 습도가 막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건 옛날 농약을 치면 그러면 이제 그 도기계 있는데 이렇게 딱 치는 건데 이제 온도 이제 초저녁에는 이제 온도를 이렇게 떨구면서 온도를 떨굴 때 보면 이 빨간색이 그 과일의 온도거든요. 그리고 이 갈색은 뿌리 온도, 그리고 여기에 그 녹색은 잎의 온도예요. 그러면 해가 졌을 때 보면 잎의 온도보다 과일의 온도, 뿌리의 온도가 더 높게 있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쪽으로 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뿌리로 이제 그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온도를 그렇게 해서 이걸 천천히 떨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천천히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. 이게 뭐냐면 새벽에 온도를 조금씩 천천히 올려서 그러면 공기 온도하고 그 다음에 과일의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지금 공기가 먼저 뜨거워지면 그러면 과일이 차가워진 상태면 응결이 되겠죠. 그러니까, 응결이 되니까
그 응결되면 거기서 곰팡이 생기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과일은 응결된 상태에서 다시 또 그게 건조되고 증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크랙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생기게 하려면 새벽부터 여기 0시부터 지금 그 12시부터 조금씩 이제 온도를 높여가는 그러면 온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이 파란 선이 이제 기온인데 기온하고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. 그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응결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떨어뜨릴 때는 확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이걸 벌어지게 하거든요. 이렇게 벌어질 때 창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습도가 제거되는 거 여러 가지 여건을 줄여주면 지금 여기서부터 습도가 지금 80%에서 90%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그러면 아까 그 증발이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 증발이 안 되게 막는 거죠. 근데 뿌리는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는 활력이 있어서 막 물을 끌어서 올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물이 많겠죠, 식물에. 네, 물이 많아지면 식물 안에 압력이 높아져요.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뭐라고? 죽지 안 죽. 전 물만 그러면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. 과일이. 과일이 커지고 잎도 커지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거를 압력을 높여줘서 풍선 불듯이 불어주는 거를 이 시간에 같이 해요. 이 시간대에 같이 해서 물론 이제 야간에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자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안에 이제 터보 프레셔 팽합을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씩 유지시켜 주면서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동화산물 전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데 그 광합성한 것에 산물을 이렇게 옮겨가는데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높아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막 꽃이 지금 막 피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죠. 네. 낮 시간 걸로 하면 이제 펴 있잖아요. 네. 이제 폈어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얘는 지금 3일 지났는데 벌써 이만큼 열매가 펴졌죠. 조그맣게. 이렇게 어이구야. 얘가 네. 이제 이걸 감아서 이쪽으로 네. 옮겨오는데 꽃은 아직도 펴 있고 꽃이 막 위에 있네. 꽃이 떨어졌죠. 아이고. 이제 꽃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착화가 된 거지. 얘랑 얘랑 퍼지는 거를 보면 하루에 네. 초기 한 열흘 그렇죠. 사이에 정말 폭풍 성장하거든요. 그게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압을 높여줘. 뭐 빨리 그런 자라요. 것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사실 여기서 이제 저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풍선 불 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라 풍선 불 때 보면 처음에 작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러다 부러지기 시작하면 훅 크잖아요. 네. 이게 이게 이제 과일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을 때 처음에 잘 안 자라요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안 자라는데 이때는 그 과일의 모양이 넓적한 모양이거든요. 그러다가 이게 과일은 길이가 먼저 이렇게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부피가 생겨나는데 이게 자라 나오는 요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가 잘 되면 그러면 그 뒤에 떨어지지가 않아요. 근데 저게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못 자라고 지금 얘는 계속 못 자라고 있죠 지금. 안 보여. 가려져서 안 보이네. 네. 하여튼 그렇게 되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는 보면 습도가 낮아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건조해서 건조하면 식물 색깔도 더 진해지거든요. 그럴 때 보면 이 작은 과일이 이렇게 펴지지 못하고 그냥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요. 그러니까 한 10개 꽃이 피면 그 중에서 뭐 몇 개가 되는가 이렇게 느낌 보면 근데
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그 초반 어려운 거를 이렇게 그 도토리 모양으로 키워내면 그 뒤로는 사실 다시 안 쳐다봐도 돼. 걱정 안 해도 잘 자라요. 이제 그런 초반 생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파랗잖아요. 일주일 지나면 이제 빨갛기가 돌고 그리고 나서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 아니 거의 일주일 돼서 지금은 색깔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. 근데 이게 온도가 계속 높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저렇게 색깔이 그 착색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. 까지 전부 다 네덜란드에서 씨앗도. 씨앗도. 네. 와. 곤충 네덜란드. 네. 네덜란드나 스페인에서 갔어요.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.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산업화되지 못하는 면들이 좀 있는 거예요.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네덜란드 기술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각각의 그 요소 기술로 보면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뭐 못할 게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워낙 그 대량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산업화 측면에서 잘 되어 있잖아요. 이제 그래서 사실 온실도 설계를 거기서는 매일매일 설계하고 있는데 새로운 온실을 저희는 뭐 기껏해야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그 뭐 건물 설계하시는 분들이 뛰어들면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뛰어들면 금방 그 따라잡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봤자 뭐 이런 거죠.